일부. 당신의 예스가 당신을 하인으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하고 억지로 들어주신 건 아닌가요?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상대 눈치가 보여서 뭐 그렇게 하지 하고 넘어가신 건 아닙니까? 혹은 원하지도 않는 모임에 끌려 나가 시간을 낭비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왜 또 이러고 있지라고 자책하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시간, 에너지, 그리고 존엄을 고작 남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공짜로 갖다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인물은 17세기 스페인의 예수의 수사이자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발타자르 그라시안입니다. 그는 왕족과 귀족들의 처세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꿰뚫어보며 마침내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오라쿨로 마누알, 우리말로 옮기면 현명함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고 훗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직접 독일어로 번역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책은 내 침대 머리맡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라시안이 그 책에서 가장 서늘하고 가장 단호하게 남긴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스라고 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친절을 값싼 동정으로 만들고 당신의 존재를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하인으로 전락시킨다. 자,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그토록 거절을 못하는 걸까요? 왜 싫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걸까요? 그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라시아는 이 두려움의 뺨을 세게 때리며 이렇게 묻습니다. 상대의 상처를 걱정하느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 멍드는 것은 왜 외면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나서 밀려오는 허탈함, 또 당해버렸다는 자괴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공허함. 이 모든 것이 매번 예스를 남발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이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오직 여러분만 오롯이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다. 여러분이 누구의 부탁이든 들어주고 어디든 불러주면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됩니다.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는 우리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기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다. 공기가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을 뿐입니다. 매번 달려가고 매번 들어주는 사람은 이 공기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존재는 하지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스를 남발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하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부르면 달려가야 하고 그 사람이 원하면 맞춰줘야 하고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감정의 조종키를 상대방에게 통째로 넘겨주고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고 한탄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60년 넘게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단단하게 다져온 여러분의 인생이 고작 남의 눈치 하나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깊이를 아무도 측량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이 언제 아니오라고 말할지 예측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예스를 얻기 위해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거절은 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귀한 영토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없으면 누구든 함부로 들어와 깽판을 치고 나갑니다. 60년 넘게 그 깽판을 혼자 감당해 오신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예스를 남발하는 것은 길가에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서 신나게 써버리고 여러분은 텅 빈 통장만 들여다보며 후회하는 겁니다. 그 통장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써버린 시간과 소모된 영혼의 에너지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무언가 뜨끔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라고 배웠고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그 교육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착함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남에게 향하던 그 착함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무례한 인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의 엑스트라입니다. 그 엑스트라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2부. 투명한 사람은 만만해진다. 신비감이 곧 품격이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라시안의 말씀은 알겠는데 내 속을 안 보여주면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나는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 좋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시안이 말하는 신비감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깊이를 함부로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얕은 개울입니다. 바닥이 훤히 보이고 맑고 투명합니다. 아이들도 첨벙첨벙 발을 담그고 돌멩이를 던지며 장난을 칩니다. 아무도 이 개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깊은 호수입니다. 표면은 고요하고 잔잔하지만 그 바닥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이 호수 앞에서는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습니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개울입니까? 호수입니까? 그라시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아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솔직한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숨기면 나쁜 사람 같고 다 보여주는 게 진정성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써줬습니까? 아니면 결국 자신을 위해 이용했습니까? 그라시안이 관찰한 현실은 이것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은 만만해집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자식이 어떻게 속을 썩이는지, 어디가 아픈지, 요즘 얼마나 외로운지를 다 알고 나면 사람들은 그분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더 이상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정보를 가지고 흘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당신의 약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가르치려 들기 시작합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패를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라. 포커 게임에서
자신의 패를 먼저 뒤집어 보여주는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의 생각, 계획, 감정 상태를 모두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완전히 파악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당신에 대한 경외심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신비감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첫째, 말을 아끼십시오. 그라시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속을 너무 많이 노출합니다. 반면 말을 아끼되 한마디 할 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그 한마디에 방 전체가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말이 없던 분이 갑자기 입을 열었을 때 주위가 조용해지는 장면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비감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둘째, 자신의 속내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가장 빨리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체로 그 주제에 대해 가장 얕게 아는 사람입니다. 깊이 아는 사람은 오히려 침묵합니다.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즉각 반응하고 모든 것에 즉각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입니다. 셋째, 자식에게조차 전부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당신의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어디에 보관해뒀는지를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어머니는 더 이상 예의를 갖춰 대할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자신의 재산 규모에 대해 한 번도 구체적으로 말한 적 없는 어른은 자식들이 끝까지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여러분의 깊이를 아무도 측량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수십 년의 지혜와 내공을 함부로 소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속을 알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의 조언 한마디를 얻기 위해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비감은 타인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깊은 호숫가 되십시오. 아이들도 첨벙거리는 얕은 개울이 되지 마십시오. 호수의 고요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들고 당신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자, 이제 신비감이 왜 품격의 또 다른 이름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이 아닙니다. 지킬 줄 아는 것이 품격입니다. 3부, 거절을 연습하라. 아니오가 당신을 더 크게 만든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거절하고 나면 뒤가 찜찜하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마음이 쓰인다고 하십니까? 그 마음 당연합니다. 평생 들어주며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지혜의 큰 부분이다. 거절은 기술입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익히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워지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절에 대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절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진짜로 중요한 관계가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어떤 관계였습니까? 거절 한 번에 돌아서는 관계는 애초에 여러분을 이용하던 관계였을 겁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그라시아는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품격 있는 인간은 소수의 진실한 친구와 다수의 경외심 어린 관객을 거느린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노력은 가장 빠르게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스만 연발하는 사람 주변에 모이는 것은 그 예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품위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그라시안이 가르쳐주는 거절의 기술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거절의 이유를 주저리 늘어놓으면 놓을수록 상대는 반박의 여지를 찾습니다. 진정한 거절은 짧습니다. 짧고 분명하되 따뜻합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이번엔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이 있어서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더 설명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방어적인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과도하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황송하지만 이렇게 사과부터 쏟아내는 거절은 거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품위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셋째, 거절한 뒤에 해명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거절하고 나서 아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혹시 기분 나빴을까 하며 다시 연락하는 순간 여러분의 거절은 무효가 됩니다. 거절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라시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다. 대신 세상이 자신에게 맞춰오게 만든다. 이것은 오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맞춰주는 사람이 되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 맞춰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원칙을 갖고 그것을 지키기 시작하면 세상은 서서히 여러분에게 맞춰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라시안이 400년 전에 수백 명의 귀족을 관찰하며 발견한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 자식이 당연하게 손주를 맡기려 할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번 주는 엄마도 계획이 있단다. 미리 이야기해주면 조율해볼게. 무리한 부탁을 해오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 일은 내 형편이 어렵겠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 원하지 않는 모임에 끌려가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먼저 챙겨야 할 일이 있어서 다음에 함께 하자꾸나. 처음엔 가슴이 두근거릴 겁니다. 손이 약간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아니오들이 하나씩 쌓일수록 여러분의 허리는 더 곧게 펴지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함부로 부탁을 던지던 사람들이 먼저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예의를 갖춰 묻게 됩니다. 거절은 마감이 아닙니다. 거절은 시작입니다. 가짜를 걷어내야 진짜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아니오 하나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4부. 당신 인생의 황제로 살아가라.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번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고 예스를 남발하는 건 대부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려지는가가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누가 쓰고 있습니까? 얘가 쓰는 겁니까? 아니면 남의 생각이 쓰는 겁니까? 그라시아는 여기서 가장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를 귀하게 여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400년 전 그라시안이 수백 명의 인간을 관찰하며 내린 가장 냉혹하고 가장 정확한 결론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남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하찮게 여기면 남도 내 시간을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내 말을 가볍게 여기면 남도 내 말을 가볍게 듣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는 그 순간부터 주변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라시아는 또 말합니다. 아무도 쫓아가지 마라.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얼마나 서늘하고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사랑받으려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 굽신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이 달려가지 않아도 먼저 찾아옵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 온다고요? 그럼 잘 됐습니다. 그것은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사시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을 깎아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스를 남발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내면이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지금 내리는 빗소리, 지금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의 눈빛.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거절을 시작하면 당신 주변에 가짜 인연들이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연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이 예스만 받아내던 100명보다 훨씬 값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무례한 부탁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탁에 억지로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남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만 그것에 끌려다니기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황제입니까? 아니면 하인입니까?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키지 않는 전화는 정중히 끊으십시오. 무리한 부탁에는 시간을 두십시오. 원하지 않는 자리에는 우아하게 사양하십시오. 그 작은 아니오들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품격은 높아지고 남은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남의 머릿속이라는 비좁은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고귀한 고독을 즐길 자격이 있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황제입니다. 400년 전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2000년을 건너와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매일을 첫날인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하다. 이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밤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년을 이 이야기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혼자 보기 아깝다면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품격 있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